네, 안녕하세요. 정진 주식TV의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13일 수요일 방송. 오늘 시장 다행히 장 초반에는 조금 낙폭이 이어지는 모습 보였지만 오히려 좀 한국은행 금융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이후에 금리 인상 0.5% 빅스텝 한 소식 이후부터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비슷한 흐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갭상 출발했지만 오히려 낙폭이 확대되면서 한 이때쯤부터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언론 소식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때 한국은행 금리 인상 악재가 소멸되면서 반등세가 나타났었고, 오들면서 이러한 강세 유지 현상이 나타나면서 2328포인트로 0.5% 가까이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거의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외인의 매수세에다가 매도 전환하면서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이 매수 확대하면서 지수 강세를 이끌어 올렸고, 개인들은 매도로서 이렇게 수급 형태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초반에 강세 출발 보였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안에 대해서 금융회의가 열렸었고, 그 이후부터 좀 낙폭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상승 전환했었고, 상승 전환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무려 1.7%까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760포인트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까지 강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엔 1.7%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매수세 보였다가 매도 전환했다가 매도 확대 하면서 장 초반과 반대적으로 모습을 보였고, 기관이 매수세 매수 확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수를 끌고 올렸습니다. 외인은 매도 확대 보이다가 매수 전환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코스닥의 수급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을 보면요, 오늘 좀 아침에 열렸었는데 지금 작년 8월부터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금리 인상을 매 회차마다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25%씩 올렸거든요.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미국이 훨씬 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들, 그보다 경제가 작은 국가들은 더 크게 요동을 치거든요. 그것을 선반영하고자 먼저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금리라는 게 뭐예요? 채권을 이자를 더 높게 줘서 채권 발행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한테 미국 경제에 투자할래, 한국 경제에 투자하려면 어느 투자자든 다 미국 경제에 투자하겠죠. 크고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도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금리 이자를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보다는 약간 좀 더 위험자산이 가면 갈수록, 즉 경제권이 큰 나라일수록 이자율이 좀 낮고, 경제권이 작은 나라일수록 이자율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신흥국일수록 이자율이 더 높죠. 아무래도 터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2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고금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작년 8월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0.2%, 2.25%씩 인상해왔는데, 오늘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0.5%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부터 언론에서 혹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내비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됐었고요. 오늘 그런 하락세가 좀 결정이 되면서 우려보다는 좀 예상치까지 했기 때문에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3.9%, 10년 만에 3.9% 수치라는 게 최고치입니다. 물가라는 거는 역시 뭐 1% 내외 이렇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3.9% 올랐다는 건 그동안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인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반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하고 일본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자금을 엄청 풀고 있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추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골로. 근데 중국은 워낙 경제가 크고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굉장히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돌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굉장히 공격적인 파격적인 정책이지 않나. 이러다 진짜 일본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점차 드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축 정책에 돌입했거든요. 미국,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반대 노선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번 달 26일 7일에 열리는데 여기서 또 0.7로 올릴 수 있다 예상이 된다라고 좀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현재 2.25입니다. 올려서 2.25고 미국은 1.5예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봤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0.75 올려버리면 우리보다 좀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지 우리나라 국채를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 기준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으로 0.5% 올리지 않았나라고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지금 가장 최악입니다. 미국은 9%예요. 우리나라는 3%인데 알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좀 강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세 섹터는 말이죠. 아무래도 장 초반에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나왔었고요. 오늘 2300개 종목 중에서요 1460개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78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이 훨씬 많았다. 하락보다 2배 이상 많았던 상승 시장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컨텐츠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도 지금 넵튠을 필두로 해서 중국의 판호가 열렸다는 소식에 게임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해서 많이 올랐었고요. 또 차량, 현대차가 지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식에 오히려 현대차 관련주들, 부품 업체들 관련주들이 모처럼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도 계속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약세를 보였던 섹터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건설, 태양광, 아무래도 태양광이 지금 중국에서 급등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좀 섞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태양광 쪽은 다시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天然가스 어제 급등인데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고요. 화력, 태양광, 원자력, 에너지 쪽들이 오늘 대부분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랩지노믹스였습니다. 랩지노믹스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급등 종목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만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23% 급등했습니다. 물론 시작 자체가 10% 넘게 출발을 해서 아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보시고 랩지노믹스를 매매하셨다 하시는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두 자릿수는 수익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추천한 종목이죠. 바로 한국 BNC입니다. 어제 추천드렸는데 오늘 8% 올랐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직 한 번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좀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8% 상승했거든요. 어저께 이 방송 봤다 하시는 분들 오늘 한 5%에서 8% 수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즉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랩지노믹스, 한국 BNC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6월 23일 말씀드렸던 진이 넣었습니다. 6월 23일이면 이때예요.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도 15% 수익 났다라고 좀 인증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터지면서 장중에 무려 상한가를 도달을 해버렸습니다. 상한가를 도달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대비해서 무려 34%나 수익이거든요. 물론 무상증자 받으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가격 대비해서 권리락 효과까지 감안했을 때 계산식으로 하면요 무려 34%의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지금 유전체 관련주다라고 그리고 또 무상증자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암 진단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종목으로서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뭐 3일 만에 5일 만에 15%도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4%나 올랐다. 지니어스를 좀 무상증자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정도 다 정산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좀 좋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에 5일 동안에 15%면 충분히 수익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성공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일 7월 14일 급등할 종목 3종목 오늘 준비해갖고 왔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공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부품업체들 굉장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회사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서현이화도 지금 12%나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현이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벤츠, 폭스바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 등 다양하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현이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현이 자동차 내장 제품입니다. 시트 전장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매출액이 무려 15%나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도 31%, 순이익이 무려 2200% 압도적인 순이익 증가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현대, 기아차와 된 관련주들도 충분히 부품 관련주들도 이슈가 되면서 추가 상승, 강한 상승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충분히 내일도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내일 추가 상승 두 자릿수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윗골이 달지언정 충분히 두 자릿수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서현이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때 작년에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아직은 급등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는데 충분히 내일 두 자릿수, 이러한 윗꼬리는 달지언정 이렇게 두 자릿수의 슈팅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MIT 지금 상장사 있죠. MIT를 무려 3천억 원에 매각을 하면서 지금 총알이 생겼고 이러한 총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한 M&A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뭐 신약 개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해서 신약 개발에 앞장서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바이오 제약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혹은 치료제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두 번째 등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 오늘 25%나 급등했었는데요. 장 막판까지 수급이 빠지면서 결국에 10%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창 뭐 신풍제약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쌍대 마찰을 이뤘었죠. 그래서 임상했다 예전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일동제약이구나. 네, 아무튼 일동제약, 신풍제약 얘네랑 같이 3대 코로나 치료제 실질적으로 사업 개발 측면인 건 모르겠고 주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1, 2, 3위였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이었고요. 코로나 진단,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지금 최근 들어서 치료제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급등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을 3종목씩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내일 얼마에 사세요? 내일 바로 급등합니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보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은 내일 좀 슈팅 나오겠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고 골라서 3종목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 중에 계속적으로 며칠 더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일 바로 추천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나 체험방에 계신 분들에게 추천하기 위해서 종목을 매일 고르고 있는 걸 공유해드린다는 점 참고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추천을 직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2575-4421 체험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체험방에 초대해드려서 같이 시장 상황도 설명도 해드리고 종목 추천도 간간히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 나서 괜찮다, 수익 좋다, 확률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투자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7월 13일 수요일 캡틴 정진에 대해 급등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